자본주의. 나의 다짐. 첫 번째, 2030년까지 자산을 10억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부모님과의 해외여행을 15개 나라를 다닐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결혼할 수 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죄송합니다. 마크 페닝턴 교수의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자. 하이에크의 주요 이론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불완전한 지식에 기초합니다. 가장 똑똑한 인간도 자기가 속한 사회의 한 부분일 뿐 상대적으로 무지합니다. 이 기본적인 통찰에서 하이에크의 주요 이론이 나옵니다. 그의 주요 이론은 계획자의 부족한 지식 때문에 중앙경제의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이에크는 경쟁적인 다양한 과정에서 많은 의사결정자가 다양한 결정을 내리는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노력하고 배우고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실패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실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이게 하이에크의 주요 사상입니다. 하이에크의 사상은 소비에트 연방 같은 대규모 중앙계획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경제성장이나 일반적인 번영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화폐 및 경기 변동에 대한 관한 연구로 하이에크는 말년인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그의 사상은 정치 이론 또는 정치 철학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는 보수당 당수가 됐을 때 하이에크의 책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렛 대처는 왜 그렇게 하이에크를 신뢰했던 것일까? 성공하고 있던 1979년 영국은 불만족스러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경제가 치명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국민들은 대처의 보수당을 전부 선택했고,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대처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대처리즘을 표방했다. 대처리즘은 곳곳에서 국가와 정부의 활동량을 축소시켰다. 그간 국가에 의해서 운영되던 상당수의 국영기업을 민영화시켰고, 복지에 위한 공공지출을 삭감했다. 또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규제한 것이다. 이러한 대처리즘의 표방으로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고,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에 막이 올랐다. 로버트 스키델스키 워릭대 명예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케인스주의 학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좋은 이론이 없었어요. 한편으로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높아졌죠. 화폐 발행과 관리의 중요성을 무시했는지도 모르죠. 이를 경제에서는 수요 과잉이라고 해요.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바로 밀턴 프리드만에 의해서 제안됩니다. 1968년에 있었던 그의 유명한 강의에서 통화를 과도하게 생산하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케인스가 요구한 수준보다 고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죠. 케인스주의가 큰 정부를 만드는 인식이 높았어요. 계속해서 정부가 커지는 거죠. 하이에크가 예견한 것 중 하나예요. 케인스 시절의 정부 성장은 꽤 규모가 컸어요. 케인스 이전의 시대에 정부는 많아야 국가 수입의 20%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케인스 시절에는 30%, 40%, 50%까지 계속해서 올라갔고, 스웨덴은 70%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마가렛 대처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폴먼티, 하나는 브레스트 오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둘 다 이제 석탄산업을 없애버렸던 영화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사실상 영국 사회에서는 그 저소득층은 마가렛 대처를 상당히 싫어했고, 잘 사는 사람들은 대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존경하는 표현이었죠. 한때 대처는 제조업을 없애버렸죠. 근데 이 제조업이 지금의 사회에서 영국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약점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의 빈익부부익빈의 출발점을 알렸던 사람이 저는 마가렛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당신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이제 일주일이 절반이 지났어요. 내일만 버티면 또 멋진 주말이 올 겁니다. 항상 당신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힘내셨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